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정부 데이터들을 부처 간 공유시켜 부당한 이민과 복지 혜택을 포착하는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5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받는 트럼프 골드카드가 열흘 후에 시행되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세청을 통해 세금 보고하는 직접 신고 프로그램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 25개 도시들에선 연봉으로 10만 달러를 벌어도 생활비가 모자라 적자 생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이 검색 엔진에 이어 온라인 광고도 불법 독점이라는 판결을 받아 해당 부서의 폐지 또는 기업 분리 처분을 받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세청, 사회보장국에 이어 주택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 등의 모든 정부 데이터들을 부처 간 공유하고 부당한 이민과 복지 혜택을 포착하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공공 혜택을 이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합법 체류자들이 공공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포착해 전면 중단시키려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정부 데이터들을 부처 간 공유시켜 부당한 공공혜택 이용을 포착해내 전면 중지시키려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자격 미달의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공혜택을 전면 중단시키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했습니다. But how many of them are being paid? I mean, maybe millions of them. But it's a total fraud. Also, a lot of illegal immigrants are in Social Security that shouldn't be there. 이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와 관련 부처들이 모든 정부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부당한 공공혜택 이용과 사기 청구, 직업을 대대적으로 포착해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첫째, 가장 최근에 알려진 내용으로 도주의 젊은 기술진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총괄하고 있는 CMS에 미국민 건강 데이터들을 요구해 무자격자들에 대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허용 여부, 사기 청구 등을 포착해내려 하고 있습니다. CMS의 통합 데이터 조정세에 접근하게 되면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 6,800만 명이나 되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개인 신상 정보는 물론 헬스케어 정보 등을 열람해 무자격 이용, 사기 청구, 심지어는 이를 연결해준 단체까지 찾아내 처벌하려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봤습니다. 도지팀이 CMS에 소셜 번호를 건네며 메디케어 정보와 대조하기를 요구해 소셜 번호 없는 불법 체류자들을 적발하려는 것보다는 바이든 시절 합법 일시 체류 허가를 받아 소셜 번호와 워크퍼밋 카드까지 받은 256만 명에게 패럴 취소 후 공공혜택까지 취소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메디케어는 불법 체류자들은 원천 봉쇄되어 있고 합법 체류자들도 10년을 일해 페이롤 텍스를 납부해야 65세부터 메디케어, 67세부터 사회보장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병원과 보험회사들의 사기 청구를 적발해내려는 전초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8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둘째, 도지팀은 주택도시개발부와 협력으로 불법과 합법 체류 신분자로 섞여있는 혼합 이민 가구들에게 제공해온 공공주택을 박탈해 강제 퇴거시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혼합 이민 가구 470만 가구 중에서 2만 4천 가구가 공공혜택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법권을 갖고 있는 아이스 이민단속국을 통해 강제 퇴거시킬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지팀은 사회보장국에게 요구해 FBI의 범죄 기록과 테러워치 리스트에 올라있는 이름과 대조해 1차로 6,300명의 사회보장번호를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동시에 9만 8천 명의 최신 주소 등 소재지 정보를 아이스에게 넘겼습니다. 넷째, 재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들의 서명으로 30년 이상 금지되어 온 IRS 국세청의 납세자 정보를 아이스 이민단속국과 공유토록 함으로써 체류 신분 없이 일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불법 취업자 거의 전원인 700만 명이나 추적하고 나섰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5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받는 트럼프 골드카드가 열흘 후에 시행되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골드카드를 판매하기 위해 도우지팀의 젊은 기술진들이 국무부, 국토안보부와 골드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열흘 후부터 시행에 착수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500만 달러에 판매하려는 트럼프 골드카드가 마침내 열흘 후부터 시행하는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EB5 투자 이민을 대체할 트럼프 골드카드 신설에 앞장서온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7일부터 일주일 반, 즉 열흘 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트럼프 골드카드를 신청받을 전용 웹사이트와 앱을 구축하고 있으며 열흘 안에 가동할 것으로 예고한 것입니다. 트럼프 골드카드 시스템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우지의 젊은 기술진들이 구축해온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비자 권한을 갖고 있는 국무부와 미국 내 이민 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보부, 이민 수속기관인 USCIS 이민서비스국이 골드카드 시스템 구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골드카드가 시행되면 500만 달러를 내는 외국인들과 미국 내 사업주들에 대해 인터뷰와 신원 조회 등을 신속 처리해 신청한 지 2주일 만에 승인 여부를 판정해 줄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3월 말까지 골드카드를 1,000명 이상에게 판매했다고 밝혔으나 아직 거액의 신청 자금이 들어왔다는 증거는 없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트럼프 행정부와 친분 관계가 있는 외국 거부들이나 외국 인재를 채용하려는 대기업들이 1,000명 이상 예약해 놓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초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금색의 카드에 자신의 사진과 서명이 들어있는 표본 카드를 꺼내들고 기자들에게 이 카드가 바로 골드카드, 트럼프 카드라고 선보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해에 100만 개를 팔면 5조 달러나 들어온다며 이를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1,000만 개를 팔면 50조 달러로 현재 미국 국가부채 36조 달러를 단숨에 없앨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골드카드를 신설 시행하는 대신 사기 등 여러 문제를 노출해온 EB5 투자 이민은 없앨 것이라고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80만 달러 12억 원이면 도전해온 투자 이민의 길이 막힐 것으로 보이고 500만 달러 70억 원짜리 트럼프 골드카드로 가격이 뛰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투자 이민 폐지에 낙담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직접 세금 보고 시스템인 다이렉트 파일 프로그램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세금 신고를 보다 쉽고 빠르게 비용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미 존재하는 무료 신고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세청을 통해 세금 신고를 무료로 제출할 수 있는 직접 신고 프로그램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세금 신고를 쉽고 빠르며 비용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사용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세무업체들은 이미 존재하는 무료 신고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신고 시스템이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 논란은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 효율성 부처 다우지 개편을 주도하면서 더욱 가열됐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SNS X를 통해 2014년에 설립된 연방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기관의 폐지를 발표했는데 해당 기관은 직접 신고 프로그램에도 관여한 조직입니다. 일각에서는 머스크와 다우지 소속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신고를 개선해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3월 중순 국세청 개발부서에 2026년 세금 신고를 위한 관련 작업 중단 지시가 내려지면서 사실상 종료 소송을 밟게 됐습니다. 아담 로벤 경제안보 프로젝트의 부대표는 납세자들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결정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트럼프의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결국 빈말에 불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데이비드 윌리엄스 비영리 연구단체 대표는 직접 신고는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었으며 많은 납세자가 과정을 끝내지 못했다며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보고하는 납세자들은 평균적으로 연 140달러를 세금 신고 준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는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한편 국세청과 함께 주정부 세금 시스템의 통합 작업을 진행하는 코드 포 아메리카는 이번 결정은 정부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능력을 입증해야 할 시점에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세무대행 업체들의 폭리를 막는 직접 신고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민들은 무료이면서도 쉬운 세금 신고 방식을 원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서비스 대상 지역을 미국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했고 2024년 세금 신고 기간 동안 직접 신고를 통해 약 14만 건의 신고서를 접수했지만 직접 신고 시스템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WKTV 뉴스 송우진입니다. 워싱턴 DC와 뉴욕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대도시 4곳 중 한 곳인 25개 도시들에선 연봉으로 10만 달러를 벌어도 생활비가 모자라 적자 생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요소였던 10만 달러 연봉으로도 메트로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적자 생활에 허덕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인 가구 연소득 가운데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연소득은 8만 달러를 약간 넘고 있으나 한인들이 선호하는 메트로 대도시 지역에선 10만 달러를 벌어도 적자 생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내 100대 대도시들을 조사한 결과 4곳 중에 한 곳인 25개 대도시들에선 연봉 10만 달러를 벌어도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마이너스를 기록해 적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산호세는 부부와 자녀 1명을 둔 3인 가족 기준 생활비가 한 달 1,540달러로 월 소득을 모두 쓰고도 2,200달러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 샌프란시스코는 10만 달러를 벌어도 한 달 생활비가 1,137달러로 1,800달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3위 보스턴은 1,600달러 마이너스이고 4위 호놀룰루는 1,500달러 모자라고 있습니다. 6위 워싱턴 DC는 10만 달러를 벌어도 한 달 생활비가 9,767달러가 들어 마이너스 1,400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 로스앤젤레스는 10만 달러를 벌어도 한 달 생활비가 9,600달러로 1,250달러 모자라는 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8위 샌디에고는 1,248달러, 9위 시애틀은 1,050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11위 뉴욕시에선 10만 달러를 벌어도 한 달 생활비가 9,077달러로 750달러씩 모자라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는 16위로 한 달 630달러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는 10만 달러를 벌어도 한 달 생활비가 8,840달러여서 500달러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싼 지역에 있는 대도시들은 연소득 10만 달러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6위 뉴욕주의 주도인 알바니는 10만 달러를 벌 경우 한 달 생활비로 8,300달러가 들어가 적자는 면하고 있으나 고작 40달러의 여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는 10만 달러를 벌어도 한 달에 마이너스만 겨우 면할 뿐 140달러 남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는 한 달에 170달러 여유만 있을 뿐입니다. 버지니아의 주도인 리치몬드에선 10만 달러를 벌어도 한 달 생활비가 8,150달러로 고작 183달러 남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31위 시카고는 200달러 남고 33위 버지니아 비치는 270달러 남아 10만 달러를 벌어도 매달 적자만 겨우 모면하고 있습니다. 35위 필라델피아는 한 달 360달러, 37위 애틀란타는 한 달 470달러만 남아 10만 달러 연봉자들도 근근히 먹고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이 검색 엔진에 이어 온라인 광고도 불법 독점이라는 판결을 받아 두 번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부서의 폐지 또는 기업 분리 처분을 받을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구글의 분리 처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위축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크업계 공룡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두 번째로 패소해 회사는 물론 업계에 격변이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여름 검색 엔진에서 불법 독점이라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온라인 광고에서도 불법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받아 두 번째 패소를 기록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소재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랑크마 판사는 구글은 온라인 광고 기술을 통해 광고 시장에서 불법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구글의 패소에 타격을 안겼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 등을 통해 구글 검색 엔진을 디폴트로 정하도록 유도해 검색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3,030억 달러 규모의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비율로 보면 25.6%로 2위 페이스북의 메타 21.3%,
아마존의 13.9%로 독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광고 금액으로 보면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유튜브 등 하위 부분에서는 광고 금액의 90%나 차지해 불법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결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의 패소로 구글은 검색 엔진과 온라인 광고 기술 분야를 축소하거나 분할하는 법원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구글은 물론 항소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적 투쟁이 수년 걸리기 때문에 회사 축소나 분리 등이 즉각 이루어지지는 않고 검색과 온라인 광고 시장에도 격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전임 행정부와는 정반대로 구글 등 첨단 기업들의 축소나 분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기업들 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 등 첨단 대기업들을 위축시키거나 분할한다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며 반독점 행위에 따른 분할 등의 처벌 조치를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에 구글 등 첨단 대기업들이 AI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 등 미래 첨단 기술 개발에 더 주력해 지구촌에서 미국이 첨단 기술을 계속 선도하도록 앞장서게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구글 등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행위 소송은 연방 법무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와는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강력한 처벌 조치는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독려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